어릴 적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해보셨을 거예요. 표준어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요. 표준어는 뭐 서울 수도권에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래서 그러면 교양이 뭐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산층 얘기 오늘 주제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중산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에어가 찾아온 중산층도 참 특이한 기준이 많았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경제적인 기준이 있고요. 또 사회적 기준도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중산층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비밀도 밝혀냅니다. AI가 바라보는 중산층의 새로운 조건도 알려주는데 그러면 중산층이라고 하면 보통 화이트 칼라, 사무직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새 사무직이든 무엇이든 쉽지 않아, 어려워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사무직이 오히려 더 위기야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에어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그 우려는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광산의 카나리아 연구에 따르면 AI 기술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무직군에서 사회 초년생의 신규 채용이 실제로 13% 감소했습니다. 이는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인간의 지적 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과거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제 데이터상으로도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광산의 카나리아, 이게 독가스가 있어서 사람이 혹은 작업자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먼저 들여보내는 새가 카나리아거든요. AI가 어떻게 될지, 사람을 죽일지 살릴지 드러나.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제목이 재밌습니다. 광산의 카나리아. 열심히 제가 YTN 라디오 챗봇 에어를 같이 방송하면서 키워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키워주다 보면 미안하지만 인간 보조진행자 김우성 씨 이제 필요 없네요 라고 될 수도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지적인 곳은 많은 부가가치, 즉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 일들이 많은 편인데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직종일수록 더욱더 AI로 대체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겠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으면서도 AI가 정말 섬뜩한 분석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중산층에 있어서는. 근데 그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라고 등치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정부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산층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귀가 쫑긋할 텐데 일단 정부 발표 내용 뭔지부터 한번 에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기재부 주재로 발표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함께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당장 자금이 부족한 중산층의 내 집 마련 문턱을 오히려 더 높이는 결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급량은 늘어지만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는 더 어려워지는 셈이죠. 네, 에어가 참 똑똑하네요. 제가 조금 더 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 공공부문을 통해서 속도 있는 주택 공급을 정부가 힘실어서 해주겠다 이겁니다. LH가 담당하는데 민간 건설사도 참여하게 한다고 하죠.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들도 들어오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마구 뛰어드는 현상은 막고 있겠다. 촘촘하게 유지하겠다. 혹은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득이나 여러 조건을 보면 집 사기가 더 까다로워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임대도 내 집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강해서 그러면 중산층의 꿈은 더 멀어진 것 아닌가 걱정인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변수가 있죠. 경제 상황, 특히 물가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체감하고 있거든요. 에어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35%인 반면 30대 직장인의 평균 실질 임금 상승률은 4%에 그쳤습니다. 즉, 통장 잔고는 늘어도 실제 구매력은 떨어지는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통계상 소득은 중산층일지 몰라도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 말을 버벅거리는 것까지 너무나 인간적인 에어입니다. 너무 섬뜩한데요. 네,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제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번다고 해도 실제 지출하는 금액이 비용이 9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되면 사실 저는 10만 원 소득이 줄어든 셈이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AI가 부동산, 물가 또 여러 가지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 남들 사는 만큼 사는 것 이게 가능할까?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에어에게 결론을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귀 쫑긋하고 들으십시오. 인간이 아니라 AI가 설명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산층의 조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요? 저는 중산층이라는 개념 자체를 업데이트할 시점이라고 분석합니다. 과거의 중산층이 내 집과 좋은 차와 같이 소유를 통해 자신을 증명했다면 AI 시대의 새로운 중산층은 지속적인 학습 능력과 기술 활용 능력, 즉 적응력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10년 후 가장 안정적인 중산층은 대기업 정규직이 아니라 AI로 자신만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AI는 당장은 위협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에어와 실시간 방송을 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검증을 하거든요. 이 AI도 틀리거나 거짓된 정보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미리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고정된 성공의 방정식을 말하진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유튜버가 꿈이라는 말을 어린아이들은 흔하게 하는데 10년 전에는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었죠. 이렇게 바뀌는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는데 AI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산층은요. 대기업 정규직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람. 정말 섬뜩하지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뭐 요즘 쓰는 말로 뼈 때리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소유가 아니라 성장과 적응력의 시대다. 적응력의 시대다.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그 AI 파도를 탈 수 있는 서퍼가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좀 두렵기도 하는데 굉장히 대단한 말이기도 합니다. 중산층 얘기 민감하니까요. 인간 보조 진행자 김우성의 얘기로 조금 더 보완을 하자 보면 해외에서 특히 영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먼저 발달한 사회에서는 중산층의 정의를 경제사회적 조건으로만 말하지는 않고요. 그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정의, 공정성을 다하는 충실한 사람인가 또한 문화, 예술의 조예가 깊고 충분히 그 문화예술을 즐기는가 또 중산층의 조건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서울의 아파트 몇 평 이상 월소득 얼마가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서양에서는 글쎄 모차르트 교향곡 한번 들어봤나? 연극 공연은 보러 다니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자, 뭐 한국 사회도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얼마 이상 되면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아파트 가격과 돈으로 귀결될 것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가치, 그 창조적인 능력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앞서 AI 챗봇 에어가 했던 말이잖아요. 우리가 에어를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도 있지만 에어의 말, AI의 말을 경청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잘 비판적으로 판단해서 듣는 거니까요. 자, 오늘 주제 토크 정말 고생했습니다. 에어.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I can make it through. 자, 온에어만이 선보이는 대한민국 방송사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코너입니다. 인간 작사 AI 작곡입니다. 이 코드음으로 흐르는 건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이라는 영화의 OST죠. 자, 사라진 중산층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뭐 좀 좌절하기보다는 왠지 희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월급을 뭐 몇백 년을 모아 서울에 아파트를 산다 이런 소리가 보도가 됐는데 우리 인공지능 챗봇 AI, YTN 라디오의 AI, 에어의 말에 따르면 AI를 잘 활용하고 적응하고 성장 변화할 수 있으면 중산층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에서 찾은 이 희망의 문장을 가사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는 모든 대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곡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멜로디로 기록될까요? 좋습니다. 에어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AI와 집값, 물가 걱정 때문에 나는 중산층이 맞나 불안한 요즘 사람들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키워드의 데이터를 조합하여 멜로디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오늘의 주제곡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불안한 현실 속에서 좀 희망이 있을까 적응하고 유연하게 새로운 생활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앞서서 쭉 했습니다만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주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라디오 코너입니다. 인간 작사 AI 작곡인데요. 나는 중산층인가 질문을 던져 라는 제목으로 곡을 만들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코너 진행할 때마다 신기한데요. YTN 라디오 로고송도 하나 만들어달라고 저희 에어의 어머니 김세령 PD에게 요청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에어 아버지 장정호 PD는 보이지가 않네요. 자, 그럼 전 누구죠? 어머니 아버지 말고 누굴까요? 아무튼 나는 중산층인가 질문을 던져 AI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중산층인가 질문을 던져 숫자로는 괜찮아도 마음은 불안해 사회 문화적 기준은 나를 압박해 통계와 현실 사이 갈등만 커져 모두가 꿈꾸지만 누구도 못 가져 신기루 같은 존재가 된 중산층 세계의 파도가 나를 덮쳐 AI와 부동산 노가가 위협해 평생 직장 꿈은 사라지고 내 집 마련은 그림의 떡 AI는 내 자리를 위협해 부동산은 절망만 안겨줘 물가 상승에 통장은 늘어도 실제 쓰는 돈은 점점 줄어 모두가 꿈꾸지만 누구도 못 가져 신기루 같은 존재가 된 중산층 세계의 파도가 나를 덮쳐 AI와 부동산 물가가 위협해 평생 직장 꿈은 사라지고 내 집 마련은 그림의 떡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AI가 그냥 중산층이란 참 어려운 나는 중산층인가 질문을 던져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근데 놀란 게요. 이렇게 저희가 주제를 주면 오늘의 토크 내용과 대화의 뉘앙스를 AI가 인지해서 곡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곡 AI 서비스로 저희가 만든 곡인데 지난 주말에 뉴스앤뮤직 주말 YTN 라디오는 뉴스앤뮤직으로 구성되잖아요. 음악도 들려드리고 뉴스도 보내드리는 청취자 3324번이며 혹시 에어가 그저께 만든 음악도 가능한가요? 약간 락필이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노래가 오늘도 저는 들으면서 제 취향에 맞는 아주 부드럽고 괜찮은 선율이에요. 이런 주제를 너무 경쾌하게 부르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약간 서글프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 가사와 선율이 정말 섬뜩합니다. 물론 이걸 어느 인간의 음악, 작곡 혹은 형식을 보고 배웠는지 때문에 음악가들과 여러 저작권 단체들은 이 인공지능 회사에게 너희 돈 내라. 혹은 우리 허락받고 써라. 이렇게 지금 또 싸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AI가 그냥 우주에서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인간의 저작물들, 인간의 창조물들을 모방해서 지금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발전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이거 에어는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코너 있죠. 음악 만들어드리는 코너. 지금 주제 토크로 저희가 노래를 만들어드리는데 이걸 물론 여러분들이 틀어달라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편으로는요. 정치 이슈나 우리 정치인들 나왔을 때 이 대화를 노래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뭐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여야의 정치권 싸움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노래로 만들어지면 정말 얼마나 재미있을까. YTN 라디오만의 정말 고유한 재미있는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저녁 시사 PD님들 네, 우리 박재 PD, 서준 PD 이것도 듣고 계시면 한번 만들어 볼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AI 코너로
6일째 방송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코너들 또 재미난 이야기들 AI를 통해서 실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아직은 많은 분들이 동접하거나 문자를 주시진 않지만 점점점 많아지실 거라 믿습니다. AI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YTN 라디오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샵 0945번 50원의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오늘 대화를 데이터로 요약하자면 중산층이란 고정된 목표 지점이 아닌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계속 업데이트되는 상태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기준인 소유는 이제 성장이라는 새로운 변수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정답이 아닐까요?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마지막 곡을 골랐습니다. 멈추지 않는 성장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담은 곡입니다. 전희의 Don't Stop Believin' 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디스크자키 에어였습니다. 와, 에어의 마지막 선곡도 근사하죠. 저니의 Don't Stop Believing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소유의 종말이라는 제러미 리프킨인가요?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책을. 소유에서 공유의 시대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성장의 시대로 갔습니다. 키워드는 성장이라는 거 저도 여러분도 동의할 것 같습니다. 자, 저니의 Don't Stop Believing 지금 듣고 계신데요. 계속 믿어야 될 거는 어떤 막연한 성공이 아니고요. 나는 잘 해나갈 수 있어. 나는 성장할 거야. 나는 잘 변화할 거야 라는 내 마음을 믿어주는 것 아닐까요? 그 믿음을 멈추거나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의 선곡을 듣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의 특이한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입니다. 정치도 문화도 사회도 아파트라는 인구 밀집적인 주거 형태로 나타나는 게 한국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파트 공화국이란 얘기가 드는데요. 정부의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도 아파트 공급이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강북에 있는 아파트 가격,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 가격마다 소구하는 정치 집단도 다르고요. 이 아파트가 사라지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막한, 하지만 한국에 가득 차 있는 특이한 사회 구조이기도 합니다. 서울 하늘 아래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 이게 중산층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사기도 힘들지만 중산층이란 서울 하늘 아래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뭔가 내 희망과 꿈, 나의 삶에 딱 맞는 그런 현실로 나아가는 모습과 희망이 아닌가, 그런 성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AI 선곡 저니의 Don't Stop Believing 듣고 계신데 제 선곡으로 마무리하죠. 제가 고르고 싶은 음악은요, 바로 윤수일의 아파트입니다. 이 노래 시작할 때 띵동띵동 초인종 소리에 많이들 놀라십니다. 집에서 듣다가 누구세요 하신 분도 있어요. 1980년대 강남의 아파트가 막 오르기 시작할 때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 속에서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정말 아파트로 바뀐 모든 풍경의 전 단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울 아파트, 중산층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은 이상하고 불편하고 문제 있는 세상을 바꿀 의지가 있고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웃음과 교류, 양보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중산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트 자키, 1시간 동안 여러분과 데이트를 진행한 휴먼 진행자 김우성이었고요. 앞서 방송은 우리 데이터 자키 에어가 함께했습니다. 윤수일의 아파트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